지금 통장을 열어보는 게 무섭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야기는 500년 전에 쓰인 한 책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군주론 마키아벨리입니다. 아, 그 책이요? 하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도 있겠죠. 군주론이라고 하면 보통 권모술수, 냉혈한 조언들만 떠올리실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투자해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노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이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펼쳐보시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68세의 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한 지 3년이 됩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매달 생활비가 나가는 것만도 마음이 철렁거리고 자녀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요.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자기 기준도 없으니 아내 의견만 따르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63세의 박 여사님은 다릅니다.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에 삶을 다 썼어요. 지금은 손자 손녀 봐주고 친구들하고도 자주 연락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항상 불안해요.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닐까? 돈이 필요할 때 누가 도와줄까?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습관이 되니 그것마저도 끊긴 순간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버립니다. 둘 다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둘 다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이죠. 돈은 수단입니다. 관계도 수단입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다릅니다. 주도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누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00년 전의 한 책이 바로 이걸 알려줍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더 프린스는 한 가지 악명으로 유명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나쁜 짓도 해야 한다는 식의 책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이 책의 극히 일부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사실 군주론은 위험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의 이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 전쟁이 일어나고 신뢰가 무너지고 약자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시대에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군주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왕국을 지키려면 정말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기 발로 서야 합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존경받는 군주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중세의 이탈리아 군주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의 50대, 60대, 70대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한 나라의 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당신이라는 왕국에서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누군가가 정한 길을 걷고 누군가의 기대에만 부응하려고 애쓰시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그 왕국을 되찾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세 가지 법칙은 이것입니다. 첫째, 돈의 법칙 수입보다 중요한 것. 둘째, 관계의 법칙 좋은 사람보다 경계가 있는 사람. 셋째, 존중의 법칙 나를 존중해야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준비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돈의 법칙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국고가 튼튼하지 않은 군주는 어떤 전략도, 어떤 동맹도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재정이 약하면 어떤 군주도 결국 남의 손에 놀아난다. 그것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국고가 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군주는 비굴해집니다. 자존심이 꺾입니다. 자녀가 엄마,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마음껏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하죠. 대신 좋아, 도와줄 수 있지라고 웃으면서 자신의 형편을 숨깁니다. 둘째, 남은 인생을 남이 정해줍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주도권은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셋째,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은 자동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 약한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해버리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국고는 꼭 엄청 많은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재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많든 적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 300만 원을 버는데 240만 원을 남의 눈을 의식해서 쓰는 사람과 월 100만 원을 버는데 그것 중 80만 원을 자기가 온전히 통제하는 사람, 누가 더 주도권이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당신이 내 돈을 내가 쓴다고 느낄 때 비로소 국고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지출 중에 당신이 정말로 원해서 하는 지출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이건 상식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까요? 이웃사람 생일 파티 때 가져가는 선물, 자녀가 이건 필요해라고 말했을 때의 용돈,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간다니까 따라가는 검진비,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모이면 당신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국고가 비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의 통장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사실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지출이 뭔가요? 그걸 줄일 수는 없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군주는 큰 그림을 보지만 자신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매우 섬세하게 관리합니다. 당신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은 반드시 당신 몫이어야 합니다. 당신만의 비상금, 당신만의 자존감 자금이어야 합니다. 그럼 자녀는? 그럼 부부관계는? 하실 수도 있죠. 당신이 먼저 당신의 국고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자녀도 엄마가 자신 때문에 형편을 봐주는 것을 알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남편과도 돈 때문에 싸우는 부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것은 내가 지킨다고 말했을 때 오히려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것이 군주가 하는 일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어떨까요? 그럼 지출도 함께 줄이되 어디를 줄일 것인가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 나이 먹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많은 걸 포기해왔어요. 이제는 당신의 형편과 당신의 마음이 일치하는 소비를 할 때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수입보다 중요한 진정한 재정적 주도권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관계의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공감할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기의 고단함 중 절반은 사실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군주의 가장 큰 실수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반대로 강한 군주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대신 모두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스스로를 잃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의 임 선생님은 자녀 셋이 있어요. 그중 막내가 요즘 사업이 힘들다고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럼 당연히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엄마,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라고요. 하지만 임 선생님의 형편도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도 막내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임 선생님은 좋은 엄마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막내도, 남은 형제자매도, 임 선생님의 남편도 이 상황을 건강하게 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막내는 엄마한테 빚진 느낌이 생기고, 형제들은 우리는 왜 못 받아? 라며 불만이 생기고,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 되려던 노력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군주론이 말하는 해답은 이것입니다. 경계를 지으세요. 경계라는 말이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경계를 지을 때 관계가 오래가고 서로를 존경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당신의 자녀와 대화를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아들, 엄마도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엄마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 알지? 그래서 이번에는 500만 원이 최대다. 그 이상은 힘들어. 미안하지만 그건 네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세상이 무너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엄마는 우리 때문에라도 자기 형편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의 친구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친구 중에는 당신의 친구인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당신의 돈이나 시간을 빨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당신이 밥을 내는 친구, 투덜거리면서도 당신의 조언에만 매달리는 친구, 당신이 바쁠 때도 자기 일부터 챙겨달라고 하는 친구 말이에요. 이런 친구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이 사람의 기대를 맞춰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못해주겠어. 이 문장을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관계를 잃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필요를 포기하고 모두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하면 결국 누구도 진정한 당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서는 이것이다. 나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고 이 이상은 못한다고 말할 때 진정한 친구들은 오히려 더 당신 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떠나가죠. 그게 건강한 관계의 정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돕는 신하들과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재 당신의 인간관계 중에 당신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관계가 있나요?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경계를 세울 신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법칙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존중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관계도 모두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느냐라는 것 말이에요.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신하들은 군주를 우습게 본다. 마찬가지로 왕이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그 왕국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저는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매일 몇 번이나 자신을 낮춘말로 대합니까? 아이고, 나 이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하하,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애들한테만 패만 끼쳐. 이 정도는 내가 못할 게 아니지. 예전처럼은 못하겠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겸손이라고 부르고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매일매일 당신이 당신에게 던지는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심리학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 내가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대충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대할 때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외모를 존중하세요. 나는 이 나이 먹고 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당신을 위해 옷을 단정히 입으세요. 거울을 볼 때 저 반짝이는 눈, 저 깊은 주름살도 내 인생의 증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존중하세요. 이 나이가 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책을 나가세요. 운동을 하세요. 검진을 받으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존중할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대화할 때, 그건 내가 뭘 아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존중하세요. 자녀나 손자에게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세요. 엄마가 젊을 때는 이런 일을 겪었지라고요. 당신의 삶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여가 시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책도 좋고, 그림 그리기도 좋고, 정원 가꾸기도 좋고, 춤도 좋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냐는 말은 무시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할 때 당신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가족도 당신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 할아버지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할머니를 존경스럽게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법칙의 힘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왕이 자신의 왕국을 믿을 때 신하들도 그 왕국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왕국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경하는 군주가 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군주론식 노후 3-3-3 실천법입니다. 3일 안에 할 일 3가지. 첫째, 통장을 한번 정확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지출 3가지를 적으세요.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자녀가 요청할 때마다 주는 용돈, 이웃 눈치 보며 하는 경조사 선물, 정말 필요하지 않지만 하는 병원 검진 이런 것들이겠죠. 둘째, 당신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지켜야 할 경계를 한 줄 적으세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않기, 자녀의 무리한 요청은 생각해 볼게라고 먼저 말하기 이런 식으로요. 셋째,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세요. 오늘부터 그만할 말 1가지, 그리고 새로 할 말 1가지를 정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부터 나 이 나이에 뭐 하는 거냐는 말은 안 할 거야. 대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말할 거야. 3주 안에 할 일 3가지. 첫째, 비상금을 만드세요.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월급의 5%, 10%, 20%. 그 정도라도 당신만의 자존감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세요. 이 돈은 당신이 긴급 상황에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자산입니다. 국고입니다. 둘째, 가족과 대화를 가지세요. 자녀나 배우자와 한번 제대로 앉아서 대화하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라고요. 돈, 기대,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세요. 이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당신이 좋아하던 것을 다시 시작하세요. 책, 그림, 노래, 정원, 취미. 뭐든 좋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을 위해 써보세요. 3달 안에 할 일 3가지. 첫째, 재정 구조를 정리하세요. 자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생활비는 이 정도, 비상금은 이 정도, 자녀 지원은 이 범위까지라고 정해보세요. 당신이 통제한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세요. 모임, 강좌, 봉사, 동호회. 하나 또는 2개 정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의 일부이며 당신의 경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셋째, 나의 군주 선언문을 써보세요. A사 한 장을 꺼내셔서 앞으로 10년 또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써보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몇 줄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 돈을 내가 쓴다. 나는 내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만 유지한다. 나는 내 자신을 매일 존경한다.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군주가 되기로 한다. 이 선언문을 거울 옆에, 침대 옆에 붙여두고 매일 읽어보세요. 당신이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할 때 당신의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돈 당신은 당신의 국고를 지켜야 합니다. 관계 당신은 경계 있는 군주여야 합니다. 존중 당신은 당신을 먼저 존경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모이면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준비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견뎌낸 것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이루어낸 것들, 그것들이 모여서 만든 당신의 왕국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왕국을 수십 년 버텨온 위대한 군주들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군주로서 다시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께도 이 말을 전해주세요. 당신도 군주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공유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좋아요 한번, 구독 한 번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노후 세대가 당신이라는 군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